교재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나와져 있는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전산회계 1급 문제 11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쪽은 지문들도 조금 길게 나오고 정의 문제들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자, 가로 채우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을 찾아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우린 무엇이라 한다 라고 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거래가 있을 때마다 징수를 공급자가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거래 징수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 징수 정의 물어본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법에 이게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거래 징수를 위반하면 공급자가 1차적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받는 자한테 또 다른 페널티를 주는 건 매입적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증빙 수치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지겠죠.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징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다. 그죠? 거래 징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나와져 있는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자는 과세 사업자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그렇죠. 우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징수를 해서 나는 보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공급자는 부가세 뭐라고 쓰시면 되고요.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채 계정으로 쓰시는 거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그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미리 준 돈처럼 또는 대신 주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우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이제 위에 1번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 세 번째,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맞고요. 자,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면 거래징수 의무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거래징수 얘기했을 때요. 이 거래징수 관점은 누구의 입장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다. 공급자 입장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공급자가 누구이면 과세사업자였다라고 하면,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였다라고 하면 공급받는 자, 자, 이 사람이 과세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어떤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우리 공급자 입장에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했죠.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이면 무조건 상대편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무엇 해야 된다? 거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어떤 사업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 시기로서 옳은 것은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답은 1번이죠, 여러분. 네, 1번. 원칙은 공급 시기에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외적으로 미리 줄 수도 있고 뒤에 발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업무상으로도 또는 우리가 법의 요건상으로도 중요한 건 맞지만 자주 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작성 연월일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에 기입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작성 연월일의 일자가 공급 시기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라는 용어로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어차피 이거 네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다음은 사업자 간 거래 내용이다. 주식회사 용감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4번의 문제하고 다를 건 없어요. 4번은 그냥 1, 2, 3, 4 쭉 넣어놓고 그런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이고요. 5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에 나와져 있는 부분의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요건에 필요한 것을 찾으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주식회사 용감은요. 용감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129-86-49875이고요. 대표 이사는 신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 용감은 주식회사 강남스타일 사업자 등록번호는 현재 124-82-44558이라고 되어 있고 대표자는 박재상 씨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개를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부분 얘기했었을 때 우리 일단 필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작성 연월일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공급자의 우리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용감이라는 회사가 공급자니까 요건 다 있죠, 여러분. 그리고 공급받는 자인 주식회사 강남스타일은 누구만 정확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필요하죠. 자,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으니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언제 공급하였다라는 얘기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공급 시기라는 게 나와져야 하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가 무엇이 된다? 작성 연월일로 기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작성 연월일이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사항을 이렇게도 출제하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우리가 공급가액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 금액이 10%가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금 금액으로 보여지는 게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부가세 별도 금액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서 나누기 1.1의 관점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회계적인 거 배우실 때 자동차 매각 공개라든지 이런 걸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보면 항상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지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실무자들은 입 밖으로 뱉을 때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보다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대부분 많이들 얘기하세요. 또는 별도란 얘기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그거 2,000만 원에 팔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2,000만 원의 부가세 10%를 따로 징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포함금이었던 거겠죠 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 2,000만 원에 우리는 우리 100과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로 많이들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 금액으로 보아서 부가세를 떼어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관습적인 부분이고요. 세법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공부하러 들어오시게 되면 왜 자꾸 부가세 별도 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해서 팔는 상품이나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견적을 내주거나 가격을 항상 명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내주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대부분 부가세 별도로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지금 현재 거래했느냐에 따라서도 이 금액에 대한 얘기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업무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으로 틀린 것은, 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겠네요. 면제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개인적인 공급은 간주 공급에 속하죠, 여러분. 그럼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시켜줬어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자, 이 부분도 간주 공급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에 어디에 속한다? 우리 자가 공급에 속하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간주 공급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무엇을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여야 된다? 발급하셔야 된다. 다만 당신이 총괄납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도입한 사업자였었다라면 이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자, 간주 임대료 이 부분도 무엇하지 않는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자, 폐업시 잔존재와 회사 문 닫는 상황인데 여러분 세금계산 발급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우리가 무슨 부분으로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는 건 이 남겨져 있는 잔존재화를 누가 갖는다? 회사가 갖는다. 대표이사가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묻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7번째,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앞의 문제랑 유사 문제입니다. 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부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이란 표현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뭐가 있었다? 다만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 다만의 대표적인 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1번이죠.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 공급. 이 부분은 생태 발급 안 하죠. 자,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동일 문제죠. 자, 택시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자, 택시 운송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부터 4번은 제외 대상자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가시죠.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국세청이라고 하는 홈택스에 모여있는 정보가 보인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럼 일단 누가 보일 것이다? 작성 일자가 보일 것이다. 작성 연월일. 그리고 너는 언제 발급했는지 발급 일자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전자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너가 국세청에 언제 전송했는지 그 일자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모든 내용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장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작성일자는 원칙은 언제로 가는 게 맞다. 여러분 공급 시기가 작성일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급 시기가 작성일자가 되고 공급 시기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 발급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맞죠. 근데 이 발급은 뭐가 있더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기한이 있었죠, 여러분. 그 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언제까지 하셔라? 다음 달 10일까지. 자, 이렇게 발급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전송일자에 남는 부분이 있죠. 자, 전송일자도 기한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공급 시기를 작성일자로 쓰고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고 공급 시기에 발급한 걸 기준으로 전송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언제까지 보내면 된다라는 기한이 있더라. 자, 그 기한이 언제였었냐면 얘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급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죠.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우리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여러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 근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배가 되면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성일자가 공급 시기가 아니었다. 예외적인 부분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 그럼 일단 작성일자 잘못됐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가산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발급을 다음 달 10일까지 하라고 했다. 근데 그 날짜를 어겼어요. 그리고 어긴 뒤에 가서 발급했다? 그러면 이거를 지연했다라고 볼 건지 아니면 발급하지 않은 거로 볼 건지에 대한 내용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지연 발급이면 1%의 가산세를, 우리 미발급이면 2%의 가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전송을 다음 날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걸 또 위배했다? 아, 그러면 너 전송을 안 했구나. 근데 이 또한 늦게 전송했다라는 관점이 있고 전송을 안 했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연 전송과 미전송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는 부분을 꼭 갖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 자료가 남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의 요건도 지켜주시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 게 맞다? 공급자. 근데 그가 안 해주니까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직권에 의해서 발급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을 하라고 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까지가 할 수 있는 기한이었었고요. 그리고 금액 기준은 무엇이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별도 출력 보관 의무가 없다. 그렇죠. 우리 서류 보관 5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관 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해야 된다.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있었죠. 그중에 법인은 무조건이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우리 기준 금액이 얼마였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이상이었죠. 그럼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월 합계로 발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기한이었죠. 그래서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라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간이과세자가 금년도 며칠자부터 20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무엇이 원칙으로 들어와져 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는 부분이 원칙으로 들어와져 있다.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 사업자가 누구였었냐면 4,800만 원 이상부터죠. 미만이면 포함 안 하는 거니까 이상부터 얼마 사이에 있는 사람? 8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 지금 미만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저희가 간이과세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고지기간이 있었죠, 여러분. 네, 간이과세자 1년의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고지 6개월에 대한 부분으로 7월 달에 고지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지로 납부 못해요. 이 부분에 들어간 사람은 신고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의 기출문제를 푸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거의 기출문제는 이 가로문구가 없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은 언제까지? 2021년도 6월 30일까지는 해당되는 법이지만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또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사람, 신규 사업자 그들은 발급을 못하겠죠.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를 체크해달라라는 얘기네요. 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우리 사유 중에 여러분 반품의 의미인 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유 맞죠, 여러분? 자,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세금 계산서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경우 여러분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성근 뒤편에 있는 부분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걸 확인해서 나 수정하겠다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발견한 거 고치겠다라는 거죠.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또는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걸 알고 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는 경우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착오로 세금 계산서를 2번 발급하였다라는 거 수정하실 수 있죠. 자,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간까지 경정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여러분 우리 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우리 확정신고 기한까지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문구를 또 써준 부분입니다. 자, 4번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1급의 수정세금 계산서 물어보는 건 딱 요 정도 수준까지는 물어봐요. 사유 정도는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1급과 관련된 단원평가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